올해 사실 그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MB라는 리서치 센터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돈을 원금 상환을 다 못 받게 됐는데, 그쵸.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민법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투자 이민이에요. 인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at risk라는 게 있어요. 내 투자금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데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걸 통해서 영주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상환을 못 받을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론, 그러니까 대출이 되면,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면 얘네들이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 국내에서도 충분히 자기네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을 못 받을 확률은 항상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며, 어떤 리지널 센터가 이거를 하는 거며, 실제로 시공을 하는 회사는 누구며, 이게 이민국에 들어갔을 때 경제성 보고서를 내가 봤을 때 아, 나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아, 이 정도면 95% 이상, 진짜 99%에 가깝게,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정말 나도 돈을 넣어서 이거를 진행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원금 상환을 실제로 못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거는 이제 잘 되면 이제 영주권도 얻고 원금 상환을 받는 거고, 원금 상환이 안 됐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게 투자금을 넣고 저희가 청원서를 내잖아요. 저희가 이런 투자 이민을 할 테니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검토를 해서 먼저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임시 영주권을. 이게 보통 뭐 짧으면은 시골 지역 같으면 6개월에서 한 1년,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2, 3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루럴 지역으로 해서 내가 뭐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은 영주권을 받을 때 보통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줘요. 조건부 영주권을 줘요. 이거는 왜냐면 2년 동안에도 계속 이민국이 원하는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도. 왜냐면 넣자마자 이민국이 영주권을 주고 끝 해버리면은 건설이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건설은 1, 2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리지널 센터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계속 어떤 이민국에 낼 보고서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 투자금을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거 계속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2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조건을 해제를 해달라, 영구 영주권 달라라는 청원서를 넣잖아요. 그걸 넣을 때 이 리지널 센터들이 준비했던 이런 모두 보고서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민국이 이제 판단을 해서 오케이, 얘는 정말 얘가 말한 대로 충실히 그런 투자의 금액이 이용이 됐고 일자리도 10명 이상 창출이 됐네. 임시영주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구 영주권 나오고 그 다음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영구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업이 어그러져서 뭐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불황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어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구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현저히 내려가겠죠. 어차피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임시 영주권 나오고 영구 영주권 나왔어. 근데 원금은 상환을 받기 전에 건설은 다 했는데 이 시행사가 운영을 잘 못해. 그래서 무슨 분양이 다 안 돼. 그래서 본인들이 원금 회수를 못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구 영주권을 받지만 원금 상환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점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사실 그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MB라는 리서치 센터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돈을 원금 상환을 다 못 받게 됐는데, 그 이전에 먼저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난 이후로부터는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런티가 없어진 거죠. 저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로는 경력을 보겠죠. 업력을 보겠죠. 그 리지널 센터의 업력을 먼저 보고요. 그 리지널 센터가 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좀 봐요. 그게 중요해요. 그 프로젝트 자체에 사업성이 있느냐, 잘 굴러가서 빨리 분양도 완료가 되고 무난하게 빨리 이제 원금 상환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봐요. 그래서 저는 최고가 뭐 럭셔리 이런 라인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쉬운데, 부동산이라는 건 경기가 있기 때문에 호황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도 뭐 몇백억짜리 집 같은 거 분양이 지금 미분양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불황기가 되면은 그걸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그러질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어퍼 업스케일이 되는 최고가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단계의 어떤 고급 그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업스케일 라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2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공항 옆에 쉽게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빨리 짓고 분양도 빨리 되고 운영도 비교적 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쉽게 돼가지고 비교적 원금 상환이 비교적 쉬울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 럭셔리거나 너무 저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하고,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적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거 위주로 조금 고르려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리지널 센터나 이 프로젝트 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좀 전문가인가도 조금 봐요. 호텔이나 모텔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이 리지널 센터 자체가 호텔이나 모텔 분야에 좀 특화되어서 계속 해온 이제 회사인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먼트다 그러면은 아파트 위주로 해왔던 이제 회사인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다르면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위주로 보고요.